이 실적 등 더 자세한 내용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 3대 지수가 반등을 이뤄냈고요. WTI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내일 있을 이제 물가 지수라든가 아니면 증세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선이었고요. 원유 재고가 나왔습니다. 원유 재고가 이제 기대치보다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166만 배럴이나 감소를 했고 휘발유 재고도 174만 배럴이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모두 크게 감소한 수준이었고요. 재고의 하락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산 원유 공급으로 인한 어떤 그 시장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을 더 커버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수요가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와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 4.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0.03%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기대치에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기다렸는데 조금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매출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출은 기대치를 훨씬 넘어섰고요. 순이익은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전분기 대비해서도 1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달러 3센트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게 3달러 31센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주가 발표 직전에 장외 가격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2%대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매출이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은 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도 622달러 선에서 이제 시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들 좀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동차, 의류, 항공주 잘 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업별로 보면은 자동차, 의류, 항공, 주택, 내구재 같은 산업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일부 유통주들 실적 발표가 괜찮았다라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테슬라도 올랐는데 테슬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올랐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포드가 오늘 크게 이슈로 보였습니다. 포드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가지고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기존에 220억 달러에서 한 36% 정도 올려가지고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면서 오늘 8.5%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F150 라이트닝 같은 그 전기차 신차를 내놓으면서 그 예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7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선 주문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포드의 어떤 그 신차, 새로운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있어 가지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신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오늘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아침에 84억 5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제임스 본드라든가 양들의 침묵을 제작한 그 유명한 스튜디오 MGM 홀딩스를
구입을 하겠다, 이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닷컴의 스트리밍 비즈니스가 좀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곧이어 가지고 나온 게 베조스가 이제 회장직으로 물러나고 일선 CEO직은 앤디 제시라는 지금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의 그 CEO가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조스가 갖고 있던 그런 메릿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희석된다라고 평가가 됐는지 주가가 상승분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딕스포츠가 오늘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이러면서 이제 1분기 순 매출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19%나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1달러 11센트, 15센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3달러 41센트로 2배 이상 엄청나게 초과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2021년도의 예상치도 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의 미국 경제에서 어떤 팀 스포츠가 많이 부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바로 앞으로 이제 100%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뉴욕시의 학교 운영 방침에도 또 부합돼 가지고 스포츠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딕스 스포츠까지 특징주 점검해봤고요. 이번 주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님? 네, 내일 당장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 증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도 밈 주식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AMC가 19%나 올랐고 게임스탑이 15%나 올랐고 블랙베리가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꽤 지금 한 6, 7년째 지금 미국 주식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 정보에 치중해가지고 매매를 심하게 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만 건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지수는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확대될 거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GDP 물가지수 추정치가 지금 4.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9%였거든요. 2분기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3.5%로 상승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기업 수익 추정치라든가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예상 수준하고 동일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잠정 주택 판매라든가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베스트바이와 갭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갭은 순손실이 전년 동기에 2달러 51센트나 아주 크게 났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3센트 수준으로 순손실을 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